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에 2,400포인트를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많아지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간에 특징주로 히토류 관련주들 다뤄드렸었죠.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오늘 급락 나온 기업들 참 많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 점검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핫했던 종목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이죠. 오늘 새벽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팀에서 7,500달러, 1,0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셀 3사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2% 하락세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6% 하락, 에코프로비엠도 7.85%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스타 2024 개막 2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신작 체험에 2시간 줄을 서야 한다고 하고요. 역대급 관람객 예상하고 있지만 게임주들은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8% 가까이 올랐고 컴투스도 4% 상승. 하지만 크래프톤,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이 3분기 영업손실이 16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적작폭을 줄였다는 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13% 급등 보여줬고요. 루닉 같은 기업들도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5에서 6%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3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권영우 대표 그리고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급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의 급등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간만에 현물 매수세가 좀 외국인 주도로 해서 들어왔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개별적인 업황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부담이 좀 덜어지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쭉 삼성전자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8월 초에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부터 시작을 해서 좀 쉬지 않고 좀 조정이 이어져 왔었고, 근데 그 전에 7월 달을 보게 되면 이 풋옵션에 대해서 외국인이 풋옵션 축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삼성전자 현물 매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풋옵션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풋옵션 매수를 지금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풋옵션도 매수하고 콜옵션은 오히려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파생 시장만 봤을 때는 아직 그 시장 방향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큰 폭으로 반등해 주긴 했지만 이게 7만 전자, 8만 전자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할 때다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뜨거운 감자였던 2차 전지 섹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이 트럼프발 초대형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려만 있었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뭔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정부 쪽에서 바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장중에는 이런 소식도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한국 배터리 대상 첨단 제조세액 공제, 이 AMPC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소식에 오늘 이석희 SK온 사장은 직접 또 발언도 했습니다. 이 AMPC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계속해서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뭐 주가를 믿어야죠.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직 사실 뭐 둘 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계획인 거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약을 했던 부분을 이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한 거고 한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가는 이런 우려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무언가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들 간의 어떤 대화에서 뭐 조선 쪽 잘 부탁한다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기대감에 따른 그런 부분들 지금 오늘 뭐 재건 관련주들도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나타난 거라고 본다면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보인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려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거기는 좀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국내 어떤 뭐 기업들이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비 진행에 좀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은 법안을 이제 조정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이라든지 뭐 하원의원들 각자 어떤 출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로비를 좀 잘 해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부담 없이 또 잘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한 우려감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 이런 이슈들이 터졌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컸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MPC 첨단 제조세액 공제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셀 3사가 받고 있는 보조금 규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그만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1분기에 1,889억 원, 2분기에는 4천억 원가량, 3분기에도 4천억 원가량 받았고요. 삼성 SDI는 지금 인디애나주에 이런 보조금 혜택을 노리고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배터리 셀 3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실적에도 굉장히 큰 악재일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은 IR 폐지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통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레드 수입, 블루 수입이 일어났었으나 사실 법안 처리하려면 어쨌거나 상원 의석이 6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아니라 6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당이 필러버스터를 상정으로 이제 막을 수도 있고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또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라는 것도 지금 기존의 석유 시추회사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추를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진적인 방향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기후적인 부분이랑 화석연료 사용 두 가지 계획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근데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과반 이상만 상원에서 과반 이상만 동의를 해준다면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없지 않아 조금 악재 아닌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에 좀 미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말고 자동차 업계는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리비안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이 급락세 보여줘서 현대차나 기아가 또 동반해서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좀 상승으로 마감해줬거든요.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는 이런 악재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수요가 매수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SUV의 어떤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전기차의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차가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저희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일이 끝남에 따라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파생 상품 수익을 위해서 눌렸던 걸 오늘 다시 환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들어오면서 또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오늘 현대차는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고 이 보조금 삭제 부분 전기차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2%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일제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스타 개막을 했고 지금 역대급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게임주 안에서 좀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이어 보이세요? 일단은 시프트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한테 호재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아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중에서 시프트업의 그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이제 판호 발급을 받았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호재가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그 중국이랑 어떤 그 우호적인 어떤 관계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국내 뭐 여행객들에 대해서 무비자 발급을 했던 부분도 그렇고 좀 관계 개선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관계 개선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로 12월 말경에 판호 발급을 중국에서 또 해준다면 국내 게임주들에는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NC소프트, 시프트업 이런 그 게임주들을 필두로 해서 뭐 지금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 12월 말부터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회담도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회담 이후에 어떤 게임주 섹터에 그 판호 발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 탑픽 종목으로 말씀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또 시장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여행이나 항공 쪽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게임을 봐야 되는 건지 엔터를 봐야 하는 건지 네. 여행 항공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쪽을 봐볼까요, 대표님? 여행 항공 쪽은 지난번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면서 이제 한 차례 시세가 나와줬고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는 좀 비슷하게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중국과 이런 뭐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판호 발급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류 한한령 해제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또럼프라고 부를 정도의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이제 계속 압박하는 그런 인물이 미국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 중국으로서는 최대한 주변의 우방 국가들과 사이를 더 좋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레버리지를 좀 잘 살려서 한한령 해제 아니면 뭐 게임주들의 어떤 판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 나올 뉴스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 3가지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